2020년 우리 경찰 행정경채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답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다만 올해 시험의 난이도를 보시면 전년보다 이게 뭐 높았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낮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출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지문에 살짝 이렇게 함정을 판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시행령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은 또 거기다가 또 숫자 가지고 함정을 파서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점 만점을 전부 다 획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고득점을 해도 90점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으면 합격선 정도라면 80에서 85점 사이 이 정도를 획득을 했으면 충분히 합격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코 낮은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고득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올해 문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통칭은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 통칭이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통칭이 같은 경우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통칭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 관련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이런 문제입니다. 정상회담 개최 당부 판단 자체는 사법심사가 배제되지만 그 과정에서 명백히 실정법 위반하면서 북한 측의 사후권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이거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후심사 대상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 통칭이가 되려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돼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주었던 소원을 취소한다, 이런 행위들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소원을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의 행위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원 취소는 사실 이제 사법심사로 다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의 통칭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입니다. 이것도 많이 출제됐죠. 일반 사병, 일학급 파병, 이 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이다, 이렇게 끝내버리고, 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직접 관련되니까 심사했다, 이런 논리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 사안에서는 사법심사를 부정한 겁니다. 통칭이다, 이렇게 하고 끝났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1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2번도 우리가 많이 법령을 해석하면서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헌법 개정부터 법률, 뭐 대통령령, 총리령, 그리고 뭐 국고부담 계약, 이런 공고를 할 때 이게 이제 공포하는 거죠. 공포. 여기는 관보에 게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아서 국회의장이 공포를 할 때는 관보가 아니라 일간신문에 게재를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놨어요, 올해. 이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요 말이 틀린 말이죠. 여기는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문에 살짝씩 함정을 판 겁니다. 이 부분이 틀린 말입니다. 자, 3번. 우리가 원칙적으로 법령이 공포가 되면, 특별한 사정 없다면 20일이 경과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다면 20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가 직접 관련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30일 두고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법령 내용이니까 한번 참조를 하세요. 헌법 개정 공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국세도 찍어야 되고, 이 국세, 대통령령 찍고 공포일 명기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인데, 자, 우리가 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점유할 때는 권한이 있어야 되니까.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들은 제재처분입니다. 제재처분. 이 제재 차원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죄에서 행하는 처분이다, 맞겠죠.
자, 이 2번 지문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 잡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신분 설정 관계에서 발생되는 근로관계, 이런 것들은 공법관계다. 제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었는데, 자,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 소속이 어딥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청원경찰 자체가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일정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법관계로 보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팠어요, 올해. 지문을 보시면. 자, 3번.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아무나 못한다 그랬죠. 여기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고, 이런 허가는 일종의 특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부하게 되면 공권력 발동의 거부니까 처분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많이 봤죠. 철도운행 사업.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설령 국가가 국영으로 운영할 때도 그렇게 봤어요. 여기는 사경제작용으로 본 겁니다. 사경제작용. 그래서 민법이 적용될 문제다. 이렇게 해서 철도운행 중에 운행상의 공무원이 과실이 껴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 규정을 따라간다. 이렇게 합니다.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문제. 자주 나오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이 나머지 지문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풀었던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진도별 풀 때 지문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똑같은 지문이 하나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비급번이 약간 변형이 됐던데, 우리가 단순 의원 개설 신고,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별도의 수리가 없더라도 신고가 접수가 되면 신고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죠. 나머지 이제 니은번, 회원모집서 계획 제출, 그리고 뭐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신고했다고 해서 조합이 설립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업 신고, 납골당 설치 신고. 이쪽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이게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으라 그랬죠. 신고만으로 바로 효력이 생겨가지고 활동할 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별도로 좀 기다려야죠.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신고했다고 해서 조합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개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됩니다. 자, 5번. 입법부작위에 관한 문제인데, 많이 풀었었죠? 우리가 이 법령 자체, 그리고 항고소송 중에 보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근데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직접적인 효과가 생기는 공권력을 부작위를 해야 됩니다. 처분을 부작위를 했을 때 항고소송 대상되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돼요. 그러니 입법 부작위 요 자체는 추상적 입법 부작위일 뿐이죠. 직접적 변동을 처리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입법 자체는 일반 추상적 효력이니까. 그래서 입법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1번이 틀렸죠. 그리고 하위 입법을 제정을 할 의무가 있어야 입법 부작위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전혀 입법할 의무 자체가 없다면 입법 부작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정입법 제정 없이 상위법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럴 때는 굳이 이게 없더라도 상위법만으로 충분히 집행이 돼요. 하위 입법을 해야 될 의무 자체가 없죠. 입법 부작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기무가 인정되지 안 되겠죠. 자, 3번. 행정입법 자체가 위법으로 돼서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어야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입법 부작위가 되려면, 그리고 입법 부작위가 위법이다 이게 되려면 입법할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명령 제정권, 이제 법규명령 같은 걸 제정한다거나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이죠. 행정입법을 부작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입법을 하지 않을 때 입법 부작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법률로 행정부의 특정 사항을 위임을 했어요. 여러분들 국가배상 할 때 국회가 입법 부작위를 할 때는 고위관실에 의한 입법 부작위, 위법, 이게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때는 국가배상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행정입법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행정부도 충분히 입법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상당 기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가배상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8회도 인정을 했죠. 그래서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임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제정하지 않았다. 불법행위 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6번. 우리가 이 준법률행위적 행정위로서 통지입니다. 통지. 알리는 거죠.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거. 뭐 계고라든가 각종 공고라든가 고시 이런 것들이 다 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 특허 출원 공고 알려주는 거죠. 출원해라 이렇게. 그리고 기와 고시 알려주는 겁니다. 기여자들 누군가 뭐 이런 사안들, 대집행, 계고 이런 것들이 통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증이죠. 공적장부 기재. 그리고 당선인 결정 판단한 겁니다. 누가 당선인이냐 이렇게 다수표로내가 누구냐 판단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지는 세 가지죠. 기억, 디귿, 미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인데 토지 형질 변경 행위. 그래서 굉장히 수업 중에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이 행정행위가 기소계획이냐 재량이냐 이걸 반드시 구별해 줘야 돼요. 형질 변경 허가 이런 것들은 재량이죠. 그러니 건축 허가가 기소계획이라도 이렇게 형질 변경 행위가 수반돼 버리면 전체적으로 재량 행위가 되는 겁니다. 건축법의 요건 구비에 따라서 반드시 허가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죠. 재량 행위에 속한다. 한의사 면허. 누구나 한의사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직업이죠. 직업. 뭐 공무원 임용처럼 특허가 아니라. 그러니 금지시킨 겁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자유 영역이죠. 자유인데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금지시켰다가 풀어주는 것 뿐이에요. 경찰 금지 해제. 우리가 이 강학상 허가는 항상 이런 말이 따라붙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허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하천 조명 허가. 누구나 하천을 조명할 수는 없어요. 행정재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특허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에게 하천 이용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데 허가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죠. 권리 설정이니까 특허가 될 겁니다. 자, 리을번. 우리가 이 재단 법인에서 법인이 정관 변경 행위를 했어요. 우리가 인가의 특성이라 했습니다. 인가는 행위가 두 개라 했어요. 보충적 행위죠. 기본 행위 있고 그리고 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법인이 정관 변경 행위를 했고 허가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이 변경 행위의 효력을 보충적 완성하기 때문에 행위가 두 개 아닙니까? 변경 행위 있고 행정청의 허가가 있고 이럴 때는 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지 해제 허가다 틀렸죠. 맞는 게 기억 리을은 맞는 말이고 디귿 리을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송달인데 자, 이런 문제들도 시험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을 했을 거예요. 우편물이 이렇게 등기 취급 방법으로 발송이 됐어요. 일반 우편 방식으로 송달을 하게 되면 도달이 추정이 안 되죠. 그러나 특수우편, 내용증명이라든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면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됐다라고 추정이 돼요. 뭐가 문제냐면 여기는 간주할 수 있다. 이래서 이 말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간주와 추정은 달라요. 추정은 말 그대로 반증이 있기 전까지 진실로 추정, 통용될 뿐이고 그러나 간주는 법률에 따라 일정한 확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생겨요. 그래서 추정과 간주는 이 간주가 좀 더 효력 발생이 좀 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간주할 수 있다. 이 말이 틀렸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혼동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관리 보통우편.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이 안 되니까 발송자가 도달을 입증을 해야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8번은 1번이 틀린 말입니다. 3번. 여기서 이제 문장 가지고 이해를 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유추해석하면 됩니다. 납세고지서 명의인이 이사를 갔는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송달이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을 해서 자신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우편물이 오면 나에게 좀 전달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걸로 봐줘요. 이렇게 해줬다면.
그래서 송달이 적법이 될 겁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은 상대방 시스템에 입력된다 그랬죠. 행정청이라면 행정청 컴퓨터. 그리고 이제 송달이니까 당사자 상대방 컴퓨터에 입력된 때 도달로 봅니다. 상대방이 꼭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판례가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설명했던 겁니다. 과징금이 있었고 과징금 부과를 했고 원래 과징금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툴 때 감액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면 안 된다 그랬죠? 감액되고 남은 원과징금 이거를 소송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액 처분이 항고소송 대상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맞아요. 이거를 쭉 보면서 바로바로 결론을 내셔야 돼요. 이걸 시험장에서 혹시 일일이 다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없겠죠. 공부가 덜 됐다는 소리입니다. 내년에 노리시면 돼요. 자, 2번. 여기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침입적 처분을 취소철에 변경한 다음에 이걸 다시 취소했을 때 원처분이 유지되냐라는 거예요. 침입적 처분을 유지시켜버리면 국민들한테 불이익이니까 안 된다 그랬죠. 새롭게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자, 처음에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을 했어요. 침입적 처분이죠. 보충력 편입 처분이나 제2국력 처분으로 변경했다가 이걸 다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뒤에 새로운 배역 처분에 성립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배역 처분, 요 현역병 처분은 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침입적 처분이 되살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한테 불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살한다 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3번 뭐 당연하죠. 여기도 많이 우리가 풀었던 건데 상식입니다. 처분이 국민에게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는 처분이에요. 수익적 처분이죠. 이걸 취소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이익형량을 해야죠. 이익형량. 그래서 이 이익형량을 잘해야 된다.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직권 취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적법성에 대해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행정청이 다 증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직권 취소도 처분이고 적법성을 행정청이 증명한다. 그럼 이렇게 이익형량 쭉 해줘야 되고 취소로 인해 상대방이 있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보다 달성할 공익성이 필요가 더 커야죠. 이런 부분들은 증명 책임이 행정청한테 있다 이렇게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많이 풀었던 판례예요. 그럼 정답은 4번이겠죠. 자, 이 판례는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돼요. 우리 하자의 치유란 말은 뭐였냐면 원래 처분에 하자가 있는데 이걸 사후에 하자를 보완을 했으니까 굳이 취소를 하지 말고 취소할 필요 없이 원처분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자. 이게 하자의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도로조명 허가의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으로 포함한 흠이 있고 특별사용 필요가 없는 부분을 도로조명 허가에 포함을 시켰어요. 잘못된 거죠. 허가가. 그로 인해 점용료 부과 처분에도 흠이 있다. 그런데 흠 있는 부과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 감액을 했단 말은 뭐겠습니까? 점용료가 너무 높으니까 줄였다는 거죠. 그럼 감액만큼은 일부를 취소한 겁니다. 일부 취소. 하자를 치유한 게 아니라 원처분을 유지하겠다가 아니라 만약에 치유가 돼버리면 원래 점용료가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겠죠. 유지가 안 되고 감액을 시켰으니까 이거는 유지시킨 게 아니라 치유가 아니죠. 일부 취소입니다. 일부 취소. 그래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일단 1, 2, 3번을 많이 풀었던 문제니까 정답을 쉽게 맞췄겠지만 이해를 하실 때 감액을 했단 말은 원처분을 유지한 게 아니라 원처분을 일부를 취소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치유로 보지 않습니다. 치유가 되려면 원처분이 이렇게 보완됐으니까 유지가 돼야 돼요. 취소할 필요 없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문제고 좋은 판례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번 1번 많이 풀었죠? 이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이런 걸 부관을 붙이면 안 되겠죠. 이런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법계약을 체결했다. 허용되지 않고 위법입니다.
기한은 조건하고 다르죠?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해요. 거기에 따라 효력 발생 소멸, 뭐 시기, 종기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사실,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종속시키는 부관, 이게 기한입니다. 3번 부담 이행으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자, 우리 부담을 부과시키는 것과 사법상 매매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담을 못 다투더라도 사법상 매매 자체가 유법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부담은 행정행위와 독립해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본래 행정행위와 별개로 독립시켜서 부담만 쟁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틀렸죠. 없다 했으니까. 11번 행정지도. 자, 이거는 유출하시면 돼요.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 사전 통지.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불이익 처분에만 적용돼요. 그런데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죠. 그러니 행정지도 할 때 이런 걸 반드시 거쳐라 이런 규정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규정하고 있다? 틀린 말입니다. 2번 행정지도 하는 자는 상대방이 서명교부 요구하는 경우에 행정지도의 내용과 신분을 적으면 되고 취지를 적을 필요 없다. 취지도 적어줘야 돼요. 왜 이런 행정지도를 하는가라는 취지. 틀렸죠. 그리고 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도 포함은 된다 그랬습니다. 왜? 이 사경제작용 빼고 모든 국가작용이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은 되죠.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번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4번에 행정지도가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할 때는 위법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 지문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12번. 자, 요런 문제들이 조문을 잘 이해하고 있냐 문제인데 상당히 좋게 우리 경영과 문제 특성이 이렇게 개별 조문을 가끔 혼동스럽게 함정을 좀 팝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로 하는 겁니다. 문서. 그러니까 이 문서로 할 때는 별도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원칙 문서. 다음에 이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방법. 이건 전자문서네요. 전자문서로 처분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문장 때문에 틀린 말이죠. 단순한 문서로 할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로 할 때 동의.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자, 우리 청문 주제자. 이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는데 공권력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때는 항상 직권조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다. 틀렸죠. 그리고 청문을 할 때는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기간 틀린 말입니다. 7일이. 기억, 니은, 디귿 틀린 말이죠. 리을번은 맞아요. 이게 우리 투명성 원칙 해가지고 작용의 내용이 구체적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명확하면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령에서 요청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내용이 불명확할 때는 해석을 해달라 요청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요게 없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일반 원칙 암기하실 때 제가 신신투 이렇게 외우셔야 했죠. 신의성실, 신뢰부 이렇게 돼 있고 부당결부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앞에 기억, 니은, 디귿과 미음이 틀린 말입니다. 4개죠. 13번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정보는 일단 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꼭 원본에 한정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문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데 원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2번 여기도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개해야 될 정보와 비공개해야 될 정보가 혼합이 되어 있는데 전부를 비공개했어요. 근데 이게 분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공개 가능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했다. 이 부분이 위법이죠. 판결 주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 가능한 부분을 명시를 하고 일부 취소 판결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분리가 가능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사유가 혼합이 되어 있는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 공개가 가능한 정보죠. 정보에 국한해서 일부 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틀렸죠. 네, 오히려 이 부분을 판결 주문에 명시를 하고 그 부분만 취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2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13번 정보가 폐기돼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다만 그 부분의 입증은 공공기관이 부담합니다. 이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거부하면 다툴 수 있는 겁니다. 4번도 맞는 말입니다. 14번 행정조사 기본법. 자, 우리 이것도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 매년 12월 말까지 국무총리가 틀린 말이죠. 국무조정실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2번 행정조사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복조사가 되면 안 되죠. 공동조사 원칙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이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동일 사안에 대해 조사 실시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여기도 제가 전문특강 할 때 주의하라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 기본법에서 나오는 기한이 나오면 다 7일 했죠.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7일 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3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기 전에 7일 전까지 이게 틀렸죠. 원칙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해줘야 됩니다. 이 구두로 하는 건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문서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15번 이행강제금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행강제금은 강제집행이라 그랬죠. 강제집행이니까 과거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에요. 제재가. 이행강제금은 장래 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그래서 과거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다. 이 말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다. 이것도 공식이라 했죠. 행정소송법의 개별법에서 별도의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 절차를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항고송태에 상대는 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디귿번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미리 예고를 하는데 이런 게 계고예요. 언제까지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고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개별법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비대책이 됐건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이 됐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강제집행이지 처벌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부과했다가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이중처벌금지 원칙 적용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처벌이 아니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16번 강제징수에서 1번은 강제징수의 의미입니다. 금전급부무를 불행했을 때 강제징수죠. 자, 공매 통지 이 자체가 처분이 되진 않아요. 공매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어요. 독립적 처분이 아니라 공매 절차 요건. 대신 절차지만 지켜야죠. 그러니 공매 통지도 하지 않고 공매를 했다면 위법이 됩니다. 대개 절차 위반은 우리 판례가 뭘로 간다 그랬습니까? 무효까지 가는 경우 예외적이죠. 절차 위반은 대개 우리 판례가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로 옵니다. 그래서 이 공매 통지를 하지 않고 공매 처분했다면 단순한 절차 위반을 보고 위법은 위법이에요. 위법은 위법이지만 공매 처분 자체가 당연무효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당연무효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자, 3번에 당연하죠. 압류 근거법률이 위헌되면 압류 풀어줘야죠. 4번 재판상 가압류 가천부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이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금전 체납은 거의 다 무슨 말에 따릅니다 했습니까?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이 간다. 그러면 거의 맞는 말이 되겠어요. 거의 일반법 화됐다 이렇게 했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17번에 보시면 자 이게 까다로웠어요. 이게 까다로웠는데 불이탑니다. 시행령에서 문제를 출제를 해버렸어요. 이 정도까지 출제하는 건 조금 출제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법이 꼭 개별법을 암기해야 될 그럴 사안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출제가 좋은 출제는 아닙니다.
자, 1번. 우리가 이제 배상 심의가 있는데 법무부 소속의 법무심의가 있고 가해자가 군인이거나 군무원 이럴 때는 국방부 소속의 특별심의를 둡니다. 그리고 법무심의 특별심의는 이게 이제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각 1인이 위원이 돼야 됩니다. 위원으로 둬야 된다. 3번. 이 배상 신청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구심의를 포함해서 이중으로 접수했다. 접수가 이중으로 됐죠? 그러면 여기도 법 조문입니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구심의에서 처리하고 되어 있어요. 자, 4번이 틀렸는데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데 요게 틀렸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2주 내에 재심을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2주. 그래서 요게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전문제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암기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될 거라고는 솔직히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학교에 큰 좌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18번. 자, 농업손실보상 청구권. 최근에 대개 이 보상청구권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개별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보상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범준에 따라 인정되는 보상청구권은 거기다 우리 판례가 공법상 인정되는 권리다라고 해서 공권을 본다 그랬죠. 공권. 이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공법이고 거기 보면 농업손실보상 청구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공권을 보고 당사소송을 제기하시오 이렇게요. 실정법상 민사소송 절차가 한다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답이 나왔죠. 나머지가 문제인데 2번 보시면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가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한 것은 이 공익사업과는 관련이 없어요. 다른 사업이죠. 이 판례 기억나십니까? 공익사업,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 그러니까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포함. 자, 비슷한 논리인데 그러면 보상에 산정할 때 요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이 부분은 이 공공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는 평가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되니까 토지 수용 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해야 한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이 제한이 붙은 상태에서 토지 가격을 산정을 해줘야 돼요. 3번 매립면허 고시가 있긴 한데 이건 우리가 풀었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안 했다면 그냥 고시만 한 거죠. 고시. 아직 현실적 재산권에 침해가 없어요. 그러면 손실보상 요구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매립공사가 실행이 돼서 어업권자로 하여금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권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3번은 맞는 말입니다. 고시만으로는 안 되죠. 사업 실행이 돼야 됩니다. 4번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 자, 하천수. 우리 판례 이거는 그 재외지 편입에 따른 보상 청구권이 아닙니다. 하천 사용이 제한돼 버렸어요. 하천수 사용이. 그러면 내가 하천을 사용해서 이용할 권리가 침해됐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여기 제한되는 것도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에 사용하는 권리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공익사업 때문에 하천수를 사용을 못하게 됐다. 그래서 재산적 피해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에 사용에 관한 권리로 봅니다. 자, 19번. 자, 이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다만 1번부터 3번까지를 또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1번부터 3번까지. 자, 1번. 우리가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인데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보원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꼭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만 의미한다. 이게
틀렸죠. 특별 심판을 거쳤다면 그 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2번 처분이 있으면 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어요. 불가증이 발생했죠. 일단 불가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어떤 이유가 됐건 대법원은 소를 전부 다 각하시켜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설령 제소기한이 지금 지나버렸는데 부적법한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더라도 각하시켜요. 일단 제소기한 지나버렸으니까. 그러니 재결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준수된 걸로 본다? 틀렸죠. 일단 기간 지나버리면 우리 대법원은 이유불문하고 각하합니다. 어차피 이것도 심판이 각하될 사안이죠. 한 달로부터 90일이 지났으니까. 3번 무효확인 소송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다 틀린 말입니다. 이제 맞는 게 4번인데 처분 당시에 취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비로소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예요. 자, 이거는 이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자꾸 이 공권력으로 인정을 안 해가지고 소제기를 안 받아주다가 그걸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근거법률의 위헌 결정에 따른 서구표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공권력이고 소제기를 받아줘야 될 텐데 왜 자꾸 소를 안 받아주지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야 이거 처분성 인정 안 하고 헌법소원 안 받아준 거는 소송 제기 안 받아주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처분이라는 것이 확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위헌 결정이 있는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이때부터 이제 처분이라는 것이 됐으니까 제소기간 산정 기준이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때 처분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알게 됐으니까, 주관적으로 알게 됐고 처분의 효력이 이때 발생했으니까 이런 관념입니다. 우리가 위헌 결정의 서구표하고 좀 달라요. 처분이라는 것을 확정을 지어준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4번 맞는 말입니다. 20번.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한번 봤었냐면 행정심판 전치를 할 때 보는 건데, 자, 여러분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처분은, 근데 사립학교가 교원을 징계를 했어요.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 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민사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징계 처분이 아니에요.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이때부터 원처분이 되는 겁니다. 원처분.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을 징계한 것은 사법관계라 이게 처분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쳤다면 이게 원처분이에요. 처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판 재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변상 판정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 판결, 재심 판정이라 해도 똑같아요. 항고소송 대상 됩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셔야 했는데, 처분성 암기할 때 하자승계 나온 판례들은 다 처분이다 이렇게 하셔야 했어요. 하자승계 나온. 그때 한번 봤죠. 변상판정, 변상명령, 변상판정, 이런 재심판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하자승계가 안 된다는 판례인데 전부 다 처분이에요. 여기도. 그리고 사실 요 재심을 꼭 거쳐줘야 돼요. 여기는 이제 재심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죠. 중앙노동위원회 처분 많이 봤죠. 위원회가 처분했지만 위원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15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라. 맞겠죠? 우리가 특허사건 어떻게 해요? 특허사건은 별도의 특허법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이 소송법에서 심급 간할할 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린 겁니다. 특허사건은 고등법원급 특허법원이 1심이 된다. 이렇게. 전심 절차가 이제 심결, 이런 특허 취소 결정 심결. 여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때는 특허법원 전속관할이 됩니다. 일반 법원이 아니라 특허법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1번은 이 요관계를 두 개를 구별을 해야죠. 이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을 징계한 건 사법관계. 여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정 거쳤다면 여기가 이제 공권력 처분 이런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 위주로 제가 문제를 해설해 드렸습니다. 문제 뭐 점수가 제가 볼 때 80에서 85면 어느 정도 합격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목이 어떻게 나올까는 잘 모르겠는데 뭐 90점 맞았으면 좋은 것이고 그냥 이제 80 이하로는 조금 곤란합니다. 남은 기간 좀 더 분발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시라고 수고들 하셨고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서 준비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